이슈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과 내각 인선과 청문회를 앞둔 정치권의 흐름,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었죠. 예. 보통은 100일 정도 된 전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 달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점이 갖는 의미도 있겠습니까? 사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봤는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은 솔직히 처음 봅니다. 예. 솔직히 30일 한 달이면요 국정으로 치면은 밥 한 숟가락 뜨는 시간입니다. 네. 이게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죠. 이것도 이제 평가한다라고 하니까 좀 이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저는 얼마 전에 모 기자로부터 일주일 지났을 때 일주일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라는 질문도 받았어요. 저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만큼 이전과 차이 나는 정부 상황이고, 그러니까 비교하면 그렇죠. 출근하지 않는 대통령 대 퇴근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권이고, 그렇게 초기에는 매우 혼선이 있을 것이다. 우려와 달리 전임 장관들을 딱 자리에 앉혀서 국정에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지극히 당연한 공리라고 할까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능력을 입증하는 자리다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깨닫게 하는 시간들이었죠. 지난 한 달이. 네. 오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정권 TF 가동했고 민주한국의 국제사회로 복귀했다라는 귀한 선포를 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주권자들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국민추천제나 국민사서함이나 타운홀 미팅을 시작했다라는 것, 그리고 정의로운 통합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라는 것, 그리고 한반도 평화 안정 확보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라고 이제 모두 발언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네. 다 맞는 소리 같고, 근데 이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30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의미를 놓고 보면 예. 6개월 또 뭐 길게는 3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국민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조금 더 일찍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안해하고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네. 안정화시키고 그렇게 안정화시키면서 경제는 심리라고 하니까 예. 그런 것들도 도닥이고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이제 정상화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대내적으로 알려주는 시간을 갖고 싶지 않았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일단 생중계된 오늘 기자회견은 소통으로서 뭐 만족도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굉장히 그러니까 원론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는 왜냐하면은 시작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거 가지고 수치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론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원론조차 지키지 못했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다시 출발점에서 원 자리부터 다시 출범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제 원론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차분했어요. 차분히 잘 이야기해서 아마 국민들의 방송을 보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다들 좀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 기획 자문관의 얘기를 좀 빌리면 이것도 좀 이례적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기자들은 질문을 하고 답변은 이제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답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 좀 아쉬운 회견이었다는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보통은 질문도 미리 선택을 하고 기자들 어떤 기자가 순서대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지가 정해져 있고 회견이 되는데 오늘은 아무런 형식 없이 현장에서 기자도 순서대로 이렇게 그냥 받고 질문도 그냥 기자들의 질문 하고 이러다 보니 질문이 날카롭지 않았다 기자들의.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많은 걸 준비를 했는데 그게 다 보여지지 않았다. 이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대통령이 이제 질문에 대해서 리액션할 때 이거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인데부터 시작해서 네. 뭐 확고한 의지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확실한 것은 이전과 같이 뭐 소위 해서 짜고 친다라고 하죠. 네. 그런 거 전혀 아니고 누가 어떤 질문할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모든 실무까지 다 포괄하는 그 답변까지 하니까요. 예. 원래 이야기했던 일은 잘한다라는 인정은 다 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날카롭지 않았다라는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또 카메라가 기자 한 명 한 명 다 비치면서 네. 소속 밝히게 했으니까요. 네. 앞으로 질문하는 기자의 수준도 높아져야겠구나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대통령실 국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자들도 열심히 질문도 준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그리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이렇게 비교섭단체 야 5당과 대통령의 오찬 회동이 이어졌지요. 여야 간의 협치, 정치의 복원 또한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비교섭단체와는 비교적 대화가 잘 될 걸로 보여요. 예. 조국혁신당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진보당까지 그리고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개혁신당도 개혁 정책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의 시간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신 잘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네.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좀 목리를 부리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회 인준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이 불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덕수 총리 때는 한덕수 총리 때 김민석 총리 이렇게 이거 후보자 때 보면은 한덕수 총리 관련돼서 의혹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때 뭐 허니문 기간이다. 뭐 이제 시작하니까 일을 해봐라 하면서 민주당에 찍어줬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다 불참을 했단 말이죠.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대하자니 국민의 지지가 높고 대놓고 반대하기가 어렵고 찬성하자니 지금까지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뭐 행동, 언행 이런 것에 충돌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불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목리라고 규정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누군가 뭐 비대위원장이든 송원석 원내대표라도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다면 불참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리더십의 부족이라고 봐요. 국민의힘은 현재 리더십의 부족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알력 있고 내부적으로 투쟁하는 내부적인 알력이 외부적으로 권력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 싸움을 이재명 정부와 싸움으로 전환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비교섭 단체와는 대화는 잘 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국민의힘과의 대화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그래도 인선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좀 있어요. 네. 예. 이번에 이제 검찰 관련돼서 네. 검찰 인선과 관련돼서 소위 얘기해서 예전에 김학의 동영상 관련돼서요. 출국 금지 문제가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이 이제 조국혁신당 관련돼서 있으니까 어떻게 윤석열 신윤 검사가 그대로 되냐라고 이제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대통령이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화를 했어요. 네 편, 내 편 나누다 보면 사람 없다. 그리고 나는 야당의 대표도 아니고 여당의 대표도 아니고 대통령이다라고 정리하면서 인사권자,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선출된 권력이 비선출된 권력을 제어하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되면 교체하겠다고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여기에 인정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검찰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제 그 진정하고 넘어가지 않겠느냐. 아마 오늘도 이제 그 오천회동에서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진보당인데요. 예. 이거는 진보당은 이제 송미령 현 농림식품축산부 장관 문제죠. 양곡법 관련돼서 이 부분에서 가장 섭섭하게 이야기하는 정당이 진보당입니다. 예. 진보당이 이제 그 시민단체와 농민단체들과 함께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은 요번에 그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거든요. 송미령 장관은. 예, 유임이어서. 예, 유임이기 때문에. 근데 진보당은 굉장히 섭섭한 입장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입니까? 오늘 국회 본회에서 이제 인준이 된 김인석 총리가 취임 첫 일정으로 송미령 반대하고 있는 농민단체 농성장을 내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또 잘 다독여 보려 하시겠죠? 아마도 취임 첫 일정으로 송미령 반대 농민단체를 방문한다고 하니까 네. 예, 대통령실 앞에서 지금 농성장이 있죠. 농성을 하고 있는 거죠. 전농하고 전국 여성농민총연합 전여농하고 무기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 사실 국무총리가 이렇게 직접 이런 데 다니면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해시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다 못하니까 예. 아마 그런 의미로 취임 첫 일정으로 송미령 반대 농민단체 농성장을 방문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지금 8개 단체가 모여서 무기한 노숙 농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됐는데요. 국정 운영이나 국정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모두 발언과 오늘 기자회견 전체를 봐서 일단 비교적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방향 설정, 비전 설포 이건 명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정권에 사실 속도감을 평가해달라는 건 좀 이른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주권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는 정확하게 전달된 것 같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원활하게 한번 자동차가 탄력받으면 쭉 밀고 나가는 것처럼 탄력받으면 쭉 나갈 것 같고요. 지금 공보라인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가 주어지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국정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훨씬 더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질 것 같고 네. 이런 차원에서 야당과도 대화를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좀 선명하게 보인다 이렇게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일하는 스타일이나 앞으로 퇴근을 안 하니까요. 예, 국정을 24시간이 부족하다고 30시간이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예, 현재까지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얘기했어요. 주식시장 3천. 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코스피 5천 시대 달성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먼저 성과를 내는 것이 이 주식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 그 스스로가 주식 투자를 했었던 개미 투자자였고 이 기조로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예전에 저는 뭐라고 평가했었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젠다 세팅에 능하다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설정한 아젠다 세팅을 가장 빨리 이룩하는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3천 됩니다라고 해놓고 정상화된 3천 된다는 거 딱 인식했다가 바로 이룩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비상경제 TF, 추경 이런 행정명령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정신없이 아마 기자님들 되게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정신없이 몰아치면서 정상화되어가는 드라이브를 걸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 좀 부족한 점은 뭘까요? 근데 이제 부족한 점이 이건 그 이재명 대통령이 부족이라기보다 여야 협치가 진짜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국민의힘의
존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 발짝도 뒤로 못 물러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일단 당을 정상 체제로 운영을 시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고 전당대회는 8월 중에 열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8월 달에 열린다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기준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12.3 내란 사태에 반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헤게모니 주도권을 가져가야 그래도 국민들한테 인정받는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전히 친윤 그룹이 그룹핑해서 후보자를 내고 그 후보자가 말로는 윤석열은 탈당했으니까 자연인이다. 우리랑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우르르르 물려가가지고 방어했던 그 과거는 어떻게 털어낼 것이며 그걸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새는 좌와 우의 날개로 나는데 이 우의 날개가 이렇게 계속 삐걱삐걱 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가 제대로 날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12.3 내란 사태는 비상계엄은 반대했다. 그리고 탄핵은 찬성했다라는 사람 중에 대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살피고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는 호남이니까 우리 호남 정책 중에 질문을 드려보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호남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광주에서 있었고요. 내일은 또 충청에서 한대요. 타운홀 미팅을요. 한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호남 정책 같은 경우 가장 큰 과제였던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 TF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그리고 중앙 정치인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직접 손대고 이거 정부가 보증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 정도 성과는 거뒀는데 이 과정에서 호남민들이 좀 마음이 좀 답답한 부분은 현직에 있는 지자체장들의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두 분이 못했다, 전남지사, 광주시장이 못했다기보다 대통령이 너무 잘 알고 잘해서 그런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그런 건데 앞으로도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충청 그리고 전국을 계속적으로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국민사서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안을 계속 챙길 것 같거든요. 국정 운영에 직접 반영되는 이거를 정치 효능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정치 효능감을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군 공항 이전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굉장히 박수 쳐줄 만한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해묵은 숙제였기 때문에 군공항 문제를 정부가 챙기겠다고 발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큰 점수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 뭐 의대 신설이라든가 AI 문제라든가 근데 그런 문제들이 언급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첫 술밥에 배부르진 않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정치의 본질이라는 것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충돌 방지하고 갈등 완화시키는 역할인데 지금까지 정치는 그거를 오히려 역이용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뭐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 뭐 해서 6자가 참여하는 TF팀 구성해서 한다라고 모범 사례를 이렇게 딱 보여주었으니까 정치의 본질은 이런 거다라고 해줬으니까 나머지 부분들 AI 또는 의대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 모범 사례 모델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주목할 만한 것이 내각 인사한 내용들이죠. 인물들도 있고 또 이제 국회의원들이 수가 이제 굉장히 많고 장관 중에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각 인사에 대한 최혜원 평론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명확하게 국회의원들을 내각에 넣은 것은 관료들한테 휘둘리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전문성이 있다라고 해서 교수 출신 어디 전문가 딱 해가지고 장관으로 딱 했더니
이게 다 저 관료들의 생리를 모르니까 거기에 휘둘려서 그냥 축사 장관 하다가 끝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던 능력도 펼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10년, 20년 했던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그 전문성은 있고 전문성 담보됐고 리더십으로 부처를 장악하고 그 장악한 리더십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을 옆에서 보자 해라라는 의지로 저는 읽혔거든요. 예, 실용주의가 인선에도 표출이 됐군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실용주의가 아닌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이제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뭐 야당 국민들 눈높이나 야당 또는 지지층 안에서 기대에 못 미친 측면도 있다라고 일단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 공무원들은 지휘자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 야당의 대표도 아니고 여당의 대표도 아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 아울러서 잘 쓰겠습니다 선언하면서 이 리더십 있는 국회의원들을 각부 장관으로 앉힌 거죠. 예. 저는 이 아주 명징한 인사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굉장히 크게 박수 치면서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선이나 해왔던 것들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에요. 대체로.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네. 국회의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지역균형이라고 해서 물론 지역균형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지역균형의 능력주의 인사로 지금 현실로 보이고 있으니까 예. 문제 없는 사람은 문제 없는 사람 없겠죠. 정은경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 배우자의 주식 투자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기업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뭐 이게 중간 실무 라인에서날지 전체적으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표도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기업에서도 데려오고 관료도 채용하고 지역 안배와 성과 능력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심했는데 그것이 오래되지 않고 바로바로 인사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 국민의힘이 무서워하죠. 저런 사람이었구나. 라고요. 예.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도 될 테고 또 앞으로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실적으로 보여줘야겠죠. 이렇게 저희는 일을 합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되면 또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눈높이가 높으시던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네. 지지율이 80%였다. 나 지금 아직 만족 못한다. 이런 내용이어가지고 예, 앞으로 잘해주시기를 더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